어떻게 대처할까요? 쉿! 짱남이랑 쌍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짱남이 전남친이랑 친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본인 전남친이랑 친하다면서요, 짱남이. 그럼 사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오케이, 자, 긍정회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만약에 정말 어떻게 잘 돼서 둘이 만났어. 사귀었어? 그럼 이제 땡땡아 너 오늘 뭐 했어? 이러면은 나 오늘 네 전남친이랑 축구했어. 나 오늘 PC방 가려고. 아 진짜? 누구랑 가? 저기 뭐 호영이랑 뭐 동규랑 네 전남친이랑. 계속 이렇게 엮인다니까? 원하지 않아도 엮여. 그리고 그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그 전남친 생각이 난다니까? 계속 불편할 거라고. 물론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굳이 전남친이랑 친한 사람을 짝사랑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중학교 2학년인데 남자친구가 담배를 펴요. 썸 탈 때부터 피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사귀고 나서도 계속 펴요. 저도 비흡연자고요. 담배를 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성인 되고 나서 피면 뭘 안 해. 근데 몇 살이야? 15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이게 어느 상황이나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본인이 남친한테 담배를 끊으라 했잖아요. 남친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보다 담배가 더 소중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아니 굳이 그 많은 많은 남자들 중에 학생 때부터 흡연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엄청 잘생기셨나? 물론 사랑을 서로한테 도움이 되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분이 과연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물론 사람 마음이란 게 막 바뀔 순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자꾸 친구들 얘기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안 돼요. 입을 테이프로 막고 다녀요. 근데 뭔가 그 어떤 충동? 순간적으로 웃기고 싶은 그런 욕망? 아니면은 뭐 순간적인 정적을 깨기 위해서 남 얘기로 그거를 채워넣는 그런 스타일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전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도 본인이 다행인 거는 본인의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 조금만 그 본인의 나댐력을 이렇게 가라앉혀보면서 생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의 비밀은 듣고 까먹어버려라. 건 다 까였는데 포기가 안 돼요. 다가가면 부담일까요? 네, 부담이에요. 번호를 물어봤는데 까였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미 부담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 안 하고 다가간다? 이건 부담을 2배로 주는 짓이잖아요. 제가 아는 한 사랑을 쟁취하는 방법에 부담 중엔 없거든요. 정말 근데 그분한테 다가가고 싶다면은 본인의 매력을 가꿔서 그분이 이제 본인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무작정 막 다가가면은 부담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지금 당장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먼저 친해지고 안 된다고. 그게 부담스럽다니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화이팅! 헤어진 지 2주 된 전남친 메모에 하트가 올라와 있어요. 사실 연애인 상담은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전 두 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일단은 한쪽의 얘기만 먼저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쪽의 얘기만 들은 걸로 판단을 해보자면 감히 상대방 분이 좀 가벼운 사람이 아니셨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메모장에 하트를 올린 이유? 그것도 본인의 전 여친이 볼 걸 알면서도 올린 이유? 첫 번째, 본인이 신경 쓰이라고. 이거 아니면은 두 번째, 진짜로 하트를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근데 그러면 가벼운 사람 아닌가? 이 두 유형 둘 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나버려요. 그럼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메모장에 하트 올린 것 같다가 뭐 그걸로 따질 거 아니잖아요. 너무 근데 답변 내용이 너무 똑같나? 나은 사람이 되세요. 상담의 체질이 아닌가?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계속 까내립니다. 계속 저를 비하하거나 무시를 하면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쉿! 아니 정말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제 첫 영상에도 그랬었고 정말 무례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무례하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무례한 것과 유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난 유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그 아침마다 이 구호를 외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개그맨이 아니다. 나는 웃기지 않다.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드립을 못 친다. 나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암시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정말 메모장에 적어놓고 생활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처법은 제가 옛날에 다른 분한테 이걸 듣기도 했고 그 찰센텀님이 말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야 넌 생긴 거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저를 까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헉! 너 오늘 많이 이상해? 너보다?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아방해지면 아방하게 다시 팍 하고 보내버리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귄 지 이틀 된 남친이 있어요. 전 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백받고 차기 좀 미안해서 만나요. 어떡하죠? 중학교 3학년이고 첫 연애예요. 첫 연애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본인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만나다 보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기.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헤어지세요. 어차피 지금 헤어지든 나중에 헤어지든 상처는 받고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헤어지는 게 그나마 상대방한테 덜 상처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루빨리 그 관계를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5살 연상이랑 사귀는 거 가능할까요? 원래 작년까지 사귀었었는데 성인 될 때 헤어지고 아직 계속 본인 몇 살,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잠깐만. 성인 될 때 헤어지고 아직 계속 연락하는 중. 올해 상대방분이 성인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올해 06년생 분들이 성인. 그러면은 11년생이신 거예요? 11년생인데 06을 만났어요? 물론 그 나이 차이에 대한 관점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사회에서도 5살 차이가 나는 커플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학생이시잖아요, 본인. 그죠? 잠깐만, 근데 11년생이면 몇 살이신 거지? 15이요? 중2요? 잠깐만, 그러면은 성인 될 때 헤어졌다는 거는 중1 때 고3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두 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듣지 못해서 단편적으로만 판단한다는 점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요, 되게 이상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두 분이 사랑한다면은 두 분 다 성인이 되고 만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살 차이는 학생일 때는 엄청나게 큰 나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치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친했던 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사친 여사친은 진짜 없는 걸까요? 이 말을 할 때가 왔구만. 항상 제가 이 남사친 여사친 논쟁에 대해서 했던 생각인데요. 남사친 여사친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류가 이렇게 돼요. 그냥 친구, 남사친, 여사친, 이성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의 한계로 이성끼리 친구를 먹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막 진짜 말로는 막 다 빨개 벗고 있어도 아무런 그거 없어 라고 해도 실제로 안 그러잖아.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은 항상 가운데에 있어요. 이성과 친구의 그 어느 중간. 근데 만약에 정말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 막 혹해서 이래버리면은 이게 이쪽으로 확 이동될 수가 있다고. 야, 여사친 남사친 당연히 있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남녀 있는 자리에서 야, 남사친 여사친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내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난 다 여자로 본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을 못하지, 당연히. 그렇다고 제가 막 지금 있는 여사친을 다 막 여자로 보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3가지 분류법에 의거해서 친구 쪽에 훨씬 더 가깝게 그분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이제 잘 판단을 해서 모른 척 할 거면 끝까지 모른 척 하는 게 나아요. 그 남자분한테는 되게 이기적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마음이 없으시다면은 끝까지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은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약간 이렇게 대못을 박아 넣으시는 건 어떨까요? 전 짱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게 자꾸 떠올라서 너무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흑역사가 생각나서 계속 고민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계속 말하고 싶었었어요. 흑역사 컨텐츠를 다루고 있잖아요. 어쨌든 제 썰도 얘기하고 흑역사 파묘도 하고 그래서 그 컨텐츠에서 제 과거 연기 영상을 보고 소리 지르기라는 컨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가슴 아픈 댓글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저도 연극배우가 꿈인데 num선님처럼 흑역사가 남을까봐 무섭네요. 그냥 포기하고 공부나 하려고요 라고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흑역사는 여러분 물론 부끄럽고 쪽팔린 거 맞는데 나쁜 건 아니거든. 저야 제가 한 연기니까 맘 놓고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봤던 거지 절대로 남의 첫 시도나 첫 발걸음을 비웃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흑역사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살짝 딴 길로 했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그 흑역사 덕분에 다음에 다른 짝남이 생기면은 그 짝남한테는 본인이 후회했던 행동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흑역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 친구가 전 남친이랑 사귀는 것 같아요. 아까 누구야 이 사연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냥 안 돼. 그냥 아이고 안쓰러워라. 그냥 일단은 둘 다 손절하세요. 왜냐면은 본인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물론 정말로 그 둘이 사귄다는 전제하에 그냥 마음 아파할 시간도 없어. 무시해요. 무시하고 본인 인생 잘 살다 보면은 알아서 그 강물에 시체가 이렇게 둥둥 떠서 올 거예요. 이게 이제 전 남친 그리고 이게 손절 친구 이렇게 둥둥 떠나서 이렇게 올 거니까 절대 네버마인드 하시고. 제 친구와 제 전남친이 3일 만에 환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상엔? 징그러. 너무 대놓고 약간 혐오성 발언이었죠.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이러지 않고요. 너무 비상식적인 것들을 보면 약간 순간적으로 저도 말을 붙여야 돼요. 저도 제가 지금 남한테 이렇게 막 조언 구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부터 잘해야 돼요. 저부터. 네, 네버마인드 하십시오. 똑같은 피드백입니다. 끝이 보이는 연애는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순간의 행복을 줬겠다고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요? 왜 연애의 끝이 보여요? 그 끝이 남들에게 피해를 줘서 끝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끝이 보이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는 끝, 예를 들어서 환승, 바람 이런 거면은 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사정 이런 끝이라면은 연애를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연애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진짜 결혼처럼 저기 등본 떼면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후회할 걸 알면서도 시작한 사랑에는 배울 점도 많을 거고 그만큼 좀 값진 감정들도 많이 얻을 거고 순간의 행복을 줬겠다고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의 판단. 물론 나중 가서 그냥 그때 사귀지 말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후회할 걸 알면서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좀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상대방을 나쁘게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남자랑 연애까지 못 가고 썸만 타거나 어장만 당해요. 본인이 처음부터 너무 대놓고 상대방한테 애정을 쏟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연애를 계산적으로 하는 걸 정말 싫어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사랑해 죄송해요. 너무 오랜만에 이 단어를 꺼내봐서 좀 오글거리는데 처음부터 네가 최고고 난 진짜 너밖에 없고 너 같은 사람 처음 만나고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당신을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얘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좋아해준 애구나 이렇게 하고 정말 만만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장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부담스러워 이러고 썸에서 끝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 표현을 줄여라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하고 싶지 않고 조금만 더 상대방한테 목매는 거 말고 본인을 챙기면서 상대방한테도 사랑을 주면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크기가 일정해지면서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짝남이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유. 안 좋아하는 걸 거예요? 썸남이 전남친이랑 친해요. 근데 뭔가 전남친이 계속 이간질한 느낌이에요. 이거 또 이러네. 그리고 짝남이 전남친이랑 친해. 안 돼요. 안 돼. 왜 계속 이러지?
본인 전남친이 이간질하는 게 맞으면은 그분도 뭐 잘한 건 없는데요. 본인 썸남이 전남친이랑 친한 걸 알면서도 계속 썸을 타고 싶어하는 본인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좀 너무 엄격한가요? 요즘은 또 다른가요, 이게? 자기 전남친 상관 안 하고 막 아무나랑 썸 타고 다시 사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면은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면은 굳이 그 썸남하고 잘 돼봤자 좋은 말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팀플 같이 하는 사람 양심 갖다 팔아먹은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뭐라 하니까 끝까지 회피해요. 한번 때려봐요. 그거는 회피를 못해요. 친구 전남친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친구는 좋아하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본인한테 내 전남친 좋아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좋아해보세요. 요즘 다들 좀 오픈마인드신가 보다. 제가 너무 유교 마인드인가 봐요. 어떡해? 같이 다니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저에게 나쁜 영향만 줘요. 멀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번에 멀어지는 거는 절대 비추천이고요. 왜냐면은 어떤 인간관계든 제가 한 번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면은 제가 이상한 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멀어지는 걸 추천을 해요. 같이 다니는 빈들을 조금씩 줄이고 이제 다른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무리에서 나오는 걸 추천을 합니다. 쌤, 저 전공이 안 맞는데 편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이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약 편입에 실패하면은 내가 속한 가정이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편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넉넉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망설임 없이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막상 사회 나가보면은 전공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난 내 전공대로 살고 싶어서 그걸 물어본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난 뭐라 말하는데. 죄송해요. 너무 열받아서 갑자기. 어쨌든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친이랑 너무 어색한데 어떡하죠? 말을 안 해봐서 그냥 어색해요. 귀엽다. 그냥 진짜 한번 친구처럼 대하듯이 해봐요. 장난도 쳐보고 막 드립도 쳐보고 그냥 이러면서 한번 해봐요. 남친 여친은 어쨌든 그 이성적 관계이기 전에 기간제 베스트 프렌드란 말이 있잖아요. 일단 친해져야 돼. 뭐든 간에. 연애 초에는 지금 느껴지는 어색함이랑 불편함이 상대방한테 설레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나중 가서도 계속 그런 마인드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 연애가 되게 재미가 없을걸요. 정말 그냥 본인 남사친처럼 티키타카 하면서 막 티격태격 하면서 좀 친해져봐요.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저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살아요. 만약에 여기 쓰신 게 다 잘 사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위로를 했겠는데, 딴 사람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예요, 이거는 본인이 열심히 안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열심히 안 살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본인의 적성을 못 찾겠어요? 아니면 뭐 무기력해요? 요즘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집안일부터 해봐요. 열심히 안 산다는 걸 자각하고 있으면서 나 혼자 제자리인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무빙워크도 아니고 누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등 떠밀어 주진 않아요. 본인이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으로 본인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정말 한번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응원합니다. 7월부터 빡세게 연영과 입시하면은 예고 붙을 확률이 있을까요? 본인한테 재능이 있고 정말 독하게 한다면은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왜 7월부터예요? 지금 6월 초인데? 지금 그러면 6월 동안 뭐 할 거예요? 기말고사 공부할 거예요? 본인 지금 7월부터 연영과 입시를 하겠다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연영과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포기한 놈인데, 저한테 조언받는 것보다는 연기학원 내방을 해서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될지 말지보다는 그냥 열심히 해요. 학원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멋진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남친과 재결합을 했어요. 근데 전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짝사랑했던 얘가 계속 안 잊혀져요. 시간 낭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도 예의가 아닌 거 아니에요? 만나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 마인드로 연애를 계속 이어가는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랑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여친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고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좋아요. 본인은 그 남자한테 여친이 있는 걸 몰랐으니까? 본인은 일단 죄가 없죠? 몰랐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알고도 그 남자가 좋으면은 거기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진짜 어떻게 해서 그 남자를 차지했어요.
차지?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남자가 정말로 본인만 바라봐줄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여친하고도 바람난 사람인데.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바람이 안 난다고 해도 본인 내면에서는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본인의 연애사를 들은 주변인들이 한마디씩 툭툭 뱉는 나도 바람핀 사람은 또 핀데 약간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겉으로는 내색 안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상대방한테 집착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과연 건강한 연애일지는 전 모르겠네요. 잘 선택해보세요. 진실게임에서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말했는데 그 남자애가 저랑 비밀 연애하는 얘예요. 오 쉣. 도파민 누나, 내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남친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어떡해?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근데 하루빨리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친구한테 너 땡땡이 좋아한다고 했잖아, 사실 걔 나랑 비밀 연애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먼저 알아버리게 되면은 머리로는 이제 아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마음으로는 쟤 나랑 좋아하는 애랑 사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를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빨리 그냥 본인이 빨리 말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난 어떡해. 친구가 제 짝남을 알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짝남한테 꼬리쳐요. 제 친구는 남친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 전 남친이요. 근데 저는 이런 사연을 보면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내 전 남친하고 사귀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짝남한테도 꼬리를 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은. 그러면은 이거를 저한테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본인은 답을 몰라요? 아니 제가 그 본인한테 막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전 남친이랑 사귀고 있고 내 짝남한테까지도 꼬리를 치는데 그러면은 싸우거나 손절하는 거 말고 답이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길 바랬던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제가 말이 너무 세게 느껴지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왜 내가 어떤 조언을 이 사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뭔지 정말 궁금했어요. 네, 얼른 손절하세요. 화이팅. 제 전남친이 절친이랑 바람나서 헤어졌는데 다시 사귀고 싶어요. 연락해볼까요?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이 곧 군대 가는데 제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선을 좀 그어요. 그런데 또 정확하게 거절은 안 해요. 무슨 심리일까요? 근데 아마 그 남자분도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제 곧 군대를 가야 되는데 사귀자고 말하면은 뭔가 본인한테 약간 미안한 감정도 들 거고 보내주신 것만 놓고 보면은 딱히 본인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좀 군대 가니까 선을 좀 긋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걸로 둘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본인이 군대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추천드린 거 아니에요 방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철저히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 친구 둘이 사귀는데 남자애가 자꾸 여자애 뒷담을 까고 다녀요. 여자애는 모르고 계속 사귀고 있어요. 좀 불쌍한 것 같은데 남자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여자애한테는 말 안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철저히 본인 입장에서 한번 조언을 드리면은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일단 그 남자분은 좀 인간적으로 별로인 사람 같으니까 멀리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커플 사이에 내가 껴서 뭔가 하나를 얘한테 말해주면은 그걸 일간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커플 연애 사이는 안 끼는 게 나아요. 그게 진짜 베스트. 여자분한테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본인만을 생각해서 드리는 얘기는 둘 사이에 끼지 마시고 그냥 그 남자분을 좀 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분은 별로 좋은 분은 아닌 것 같네요. 선배를 좋아해요. 그 선배도 저와의 관계를 썸이라고 칭했고요. 그런데 저랑 대화할 때마다 대화가 바뀌는 게 없다고 정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죠? 제가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썸 타거나 연인 사이에서 코드가 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두 분 대화하는 거 예상해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해? 저 지금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어요. 흐흐. 크크크. 맨날 그러네. 그러게요. 선배는요? 나 지금 뭐뭐 하는 중. 아하. 열심히 하세요. 너도 푹 쉬어.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패턴의 대화가? 아까 사연에서 했던 조언인데 진짜 좀 친해져봐요. 막 친해지면은 진짜 막 설렘이 없어질 것 같지?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재밌어요. 막 장난도 막 쳐보고 그렇게 해봐요. 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압박감에 도망치고 싶네요. 바라던 최종을 앞두고 전 왜 이리 한심한 걸까요? 뭐 압박감에 깔려서 죽을 것 같으세요? 안 죽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안 죽어요, 압박감에 깔려도. 그래요. 뭐 그러면은 뭐 또 도망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하실 건데요 이제? 할 거 있어요? 도망쳐서?
물론 떨리고 긴장되고 막 압박감 들고 이런 건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근데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나온 결론이 도망이라면은 정말 나중 가서 본인한테 실망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나온 결론이 도전이라면은 도전에 실패를 했어도 본인은 얻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압박감 느끼는 거는 정말 공감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싶지만 도망치지만 마세요. 도망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아으, 개싫어. 과외쌤이 수업하실 때마다 감정 기복이 심하셔서 수업의 퀄리티가 들쭉날쭉해요. 어떡하죠? 솔직하게 쌤한테 말씀드려볼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본인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상대방은 수업 퀄리티가 개판이어도 본인한테 돈 받아가는 거고요. 본인은요, 돈을 똑같이 줘도 수업 퀄리티를 막 들쭉날쭉한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든 아니면 과외쌤한테는 본인이 돈을 주고 이용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당연히 말을 해야죠.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악성 민원이 이런 사람들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말을 해서 퀄리티를 좀 균등하게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쌤을 알아보던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해.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고민 상담을 2차례를 진행했었는데요. DM으로 탈덕하겠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T가 100%가 나왔었지만 F 100%로 망북 렌즈까지 끼고 짝사랑이랑 썸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신난다. 어떡하지?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인데요. 제 짝남이 여자애들이랑 너무 친해요. 그런데 사귀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람피진 않겠죠. 짝남이잖아요. 썸남이 아니라. 근데 안 돼. 뭐라고? 짝남이 여사친이 많다고요? 어떡해. 슬프겠다. 근데도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본인의 매력이 있잖아요. 본인의 the one of the most 걸이잖아요. 다른 여사친들은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확 낚아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짝남한테 3주 동안 안입식 당했어요. 근데 제 스토리는 봐요. 가능성 있나요? 본인 바보예요? 지금 짝남 심리 몰라요? 짝남은 지금 본인한테 어떻게 답장하면 좋을지 3주 내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그것도 몰라주고 계속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와중에도 본인 일거수일투족은 궁금해서 스토리는 계속 보는 거잖아요. 약간 좀 샤이 보이신 것 같아요. 샤이 보이니까 본인이 이제 브레이브 걸이 되어서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쟁취하면 돼요. 됐어. 고민 해결. 이게 더 편한데? 나름 썸이라고 생각한 얘가 교무실 가서 담임쌤한테 저하고 말하기 싫다고 하고 왔어요. 어떡해. 진짜 나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 마음이 막 찢어진다 지금 진짜. 잠깐만. 혹시 이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거였어? 선생님, 저 걔랑 말하기 싫어요. 하루 종일 걔 생각만 나고 하루 종일 걔만 보고 싶어서 일생사결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진짜 완전 리얼 서사 폭발 그냥. 해결. 그렇게 사람이 있었나봐요. 제가 남자애한테 어장을 당했는데 그 남자애가 저를 어장했다는 걸 안 뒤로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어떡하죠?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우리 5만 분의 구독자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그런 we're emergency. 지금 긴급 상황이고요. 상황 제대로 걸렸고요. 이거 완전 웹소설이나 웹드라마에서 그 사람이 날 갖고 놀았어. 근데 왜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약간 이런 바이브의 대사를 치는 그런 여주라고요 지금. 근데 그게 언제 나온다? 대부분 프롤로그나 1화에서의 본인 상황이다. 이때 나오는 남주는 찐 남주가 아니에요. 그냥 페이크 등장인물. 본인의 찐 남주는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오케이? 등교할 때 지하철에서 맨날 마주치는 체육복 입고 있는 존재의 남 인스타 따도 돼요? 나 지금 지금 나 화나려고 그래. 이거를 굳이 물어봐야 한다고? 100% 인연이고 운명인 이거를 굳이 물어봐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지하철 타는 탑승객만 650만 명이에요. 650만 명인데 너희 둘만 지금 계속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온 우주에서 다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가 그렇게 밀어줬는데 너희 아직도 안 사겨? 에라이 그냥 지하철 같은 탄 타버려라 이러면서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존잘남에다가 체육복까지 입고 있다? 이제 완전 요즘 유행하는 테토남 그런 바이브의 그런 남자니까 빨리 사로잡으시고 빨리 인스타 따고 그냥 빨리 결혼까지 해버리고 빨리 저한테 청첩장 주세요. 오케이? 저는 이 사연의 후속담은 청첩장으로만 받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아야 기숙사 사는 학생입니다. 급식실에서 어떤 애가 일부러 제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안 좋아하는 걸 거예요. 이거 뭐야? 일부러 나올 때 같이 맞춰서 나온다고? 아 진짜 야 이거는 그냥 나 오늘 너 얼굴 보면 찝찝할 것 같아.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그냥 그분이 100% 본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킥택이지. 나 지금 내 앞에 지금 급식판도 없는데 급식판 트레이 던질 뻔했어 지금. 전 사연에서도 말했죠. 계속된 우연은 운명이고 데스티니라고. 나 지금 막 설레서 막 손이 떨리네 지금 막. 어떡해 이거? 그냥 빨리 가서 물어봐요. 급식판 딱 들고 그 친구 앉으면 딱 걔 앞에 딱 놓고 야 너 나 좋아해? 이렇게 물으면 그냥 그날부터 1일 그냥 바로 결혼 꼬리 그냥 렛츠고. 짱남이 저를 좋아하는 티가 났었고 걔가 먼저 말을 걸었었는데 한 달 전부터 말을 안 걸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티를 안 냈거든요. 어떡해 지금 이거 완전 러브 코미디 그 애니메이션 4화 정체성 혼란 구간이에요. 약간 시청자들이 고구마 답답해서 고구마 1000개 먹고 그냥 죄송해요. 고구마 먹고 그냥 그런 바이브라고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고요.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은 빨리 고어웨이 해서 빨리 쟁취해요 빨리. 못하겠어. 이유애가 너무 떨어지고 공감도 잘 못하겠어요. 공감해주는 느낌이라도 나게 할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어떡해 슬프겠다. 저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지인들하고 말할 때면은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이런 말이 진짜 주구장창 듣거든요. 근데 이런다고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분명 듣고 있고 그냥 리액션이 약한 것 뿐인데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은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습니다. 하고 가끔씩 진짜? 이런 거 섞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마치고 다음 문장을 말하려는 그 찰나에 그러면 뭐 그랬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내가 들은 거를 리핏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얘가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도 듣고 있어요. 실제로도 듣고 있고요. 좀 생각해보니까 좀 열받네. 리액션이 적다고 해서 안 듣고 있는 게 아닌데 내 원래 스타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에 맞춰서 이거 바꿔야 돼? 근데 사연자분은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시길 원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하면은 남들 눈에는 그래도 얘가 얘기 듣고 있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실 거예요. 남친이 못 잊은 전 여친 고향 친구들이랑 7대7로 2박 3일 바닷가를 가는데 연락만 잘하라니까 제가 이상한 거래요. 죄송해요. 왜 웃었냐면은 7대7로 여행을 가요? 완전 인싸시다. 남친분. 근데 이것도 웃긴데 남친이 못 잊은 전 여친이라는 거잖아요. 본인 남친이 전 여친을 못 잊은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남친이 본인한테 야 나 사실 전 여친 못 잊었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개판이구만. 네, 헤어지세요. 제가 본인 남친을 잘 알지 못하지만요. 본인이 지금 여기 쓰신 것만 보면은 되게 이상한 분 같거든요. 그걸 아니까 본인도 이렇게 사연 보낸 거잖아요. 그냥 헤어져. 뭐 결혼할 거야? 뭐 결혼 정년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냥 헤어져요. 뭐하러 감정 낭비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눈썹님은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헤어지란 말이 쉽게 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뒤에서 보고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7대7 여행이 너무 웃기네. 연애혁명 뭐 여름방학 특집 이런 거 같아. 솔직히 이별 통보할 때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말해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진짜 개답답함. 헤어지는 이유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두 가지 딱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헤어지는 이유를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본인이 최악이었거나 그게 아니면은 본인한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하나 더 있다. 뭔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본인한테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회피형 성향?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뭐일지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계속 인신공격으로 장난쳐서 한번 정색하고 DM하고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어떡하죠? 저는 손절을 해요. 좀 그럼 예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손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손절하냐면은
레드카드 제도를 활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뭔가 선을 넘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나 방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 너 경고야.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나 진짜 너 안 볼 거야. 손절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러면 거의 대부분 장난인 줄 알아요 걔네는. 그래서 또 나한테 선을 넘는다? 그럼 전 바로 손절해요. 왜냐면은 난 이미 너한테 손절할 거라 경고를 했고 선을 넘은 건 얘니까 명분이 생겨요. 손절에 대한. 갑자기 내가 이 없는 사람 취급한 것도 아니고. 손절하는 거를 좀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게 나중 가면 더 불편해질 거예요. 본인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전 중2고 제 짝남은 고3인데 가능할까요? 아니. 연애를 고등학교 때 해보고 싶은데 다들 말려요. 눈썹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연애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지하의 의도가 아니라 연애는 나만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해서 손해보는 게 있을까? 학창시절 연애인데 연애하면 막 성적 떨어지고 막 그럴까봐 무서운 거예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연애한 친구들 보면은 연애 때문에 성적 떨어진 친구 진짜 한 명도 없고 다들 좋은 학교 갔어요. 본인 성향을 생각해서 만약에 본인이 연애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만 올인해서 내 삶이 없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본인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연애할 때 상대방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면은 연애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의 시선을 너무 과하게 의식하고 살아요. 예의를 위한 눈치 보기 같은 걸 넘어서요. 저도 그래요. 밖에 나가면 남의 시선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건가? 전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 행동 같은 것도 조심하고 말투 같은 것도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는 건데 그게 나쁜 건가? 근데 사연자분은 뭔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셔서 저한테 말을 해주신 거겠죠? 그러면은 연습을 해봐요. 본인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건 본인밖에 없고요. 사람들은 딱히 본인을 신경 안 써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너무 의식하고 살아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이 고민을 보내신 거면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마음이 나온 건데 남사친이 저한테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계속 물어보고 무슨 여기에 짱남 짱녀 이름 있어? 이런 릴스 보내는데 뭐죠? 이거 그거죠. 그 막 이번 달 연애하는 초성 막 니은 쌍시옷한 뭐 눈썹 있으면 그거 나한테 보내고 이런 거야? 설마? 잼민이들 본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연애하겠는데 부모님이 저의 꿈을 반대해요. 설득은 해보셨나요? 혹시 설득도 안 하고 저한테 바로 보내신 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설득은 적극적인 설득이에요. 말로만 하는 그런 설득이 아니라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설득이 아니라 정말 이 꿈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각오 같은 거 다 만들고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이런 거를 다 PPT로 만들어서 부모님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정도를 해야죠. 어쨌든 본인이 반대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정말 본인이 이 직업에 너무너무 애정이 있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분야라면은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볼링이나 당구내기 할 때 발리면은 왜 맨날 무릎 꿇고 손드는 영상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나요? 제 짱남이 그러는데 미칠 것 같아. 이거 아직도 그러는구나. 저 중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남자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짱남이 오면은 짱남의 유쾌한 모습까지도 좋아해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울며 빌며 잡았는데 매정하게 찬 전남친이 파트너 하자고 연락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몸만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심지어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더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본인이 울며 잡았으니까 약간 그 사람한테 얕잡아 보인 것 같거든요. 지금 더 휘둘리시면은 아마 그분한테 계속 막 휘어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단하십시오. 찐따남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너 미쳤냐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전 걔가 너무 좋은데 고백이 망설여집니다. 근데 본인의 짱남을 찐따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변 시선 때문에 고백하기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말리는 게 허용되는 경우는 그런 거죠. 상대방이 반대자거나 아니면 정말 확실한 소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말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훨씬 아까워 이러면서 말리는 거에 본인도 주변 여론에 약간 휩쓸린 게 보이거든요. 그냥 고백하지 마세요. 고백하고 사귀어봤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계속 들을 것 같고 그분하고 연애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감히 이 글만 보고 예상을 한 거지만 크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학교에 가는 게 답인데 졸업 후에는 답이 없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워요. 너무 성장을 한다는 게 두려우신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시간을 멈출 순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는 거 못 바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여러분은 1초씩 늙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시는 분들도 내가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있고, 지금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내가 도대체 언제 성공할 수 있지? 라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고, 불안감의 크기는 물론 다르겠지만 약간의 불안함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행복할 때 왜 모르냐면은 행복의 크기보다 불안감이 작으니까 이거 못 느끼는 거예요. 제 말은 본인은 지금 불안감이 훨씬 커서 이 행복들이 얘한테 그거 잡아먹혀요. 그게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 두려움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알차게 살고 뭔가 성취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답은 알아서 생겨요. 졸업 후에도. 물론 저도 아직 졸업 못했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두렵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작은 거라도 해나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 지금 뭐 솔직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요. 저는 뭔가 하루마다 그렇게 제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본인 마음에 있던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지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러면은 행복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불안해요. 남친이랑 결혼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은 연이 아닌 거겠죠. 결혼.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 아는 형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와라고 전화로 허락 받아야겠다. 얘기해도 되냐고. 제 아는 형이 결혼을 좀 일찍 하셨어요. 작년에 26살에 결혼하셨는데 요즘에 26살에 결혼하면은 좀 그래도 일찍 결혼한 편이잖아요. 근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바로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못 하시겠대요. 그냥 뭔가 그 전에 만났던 분들이랑은 다르다고 느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왔대요. 뭐라 해야지 이거를? 삐 같다 해야 되나? 뭐 운명이라고 느꼈다? 이런 걸 느꼈대요, 본인이. 근데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은 고민이 된다고만 작성하셨고, 어떤 게 고민이다라고 말씀 안 주셔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닌 거겠죠? 저도 결혼할 수 있겠죠? 어장 쳤던 남자애랑 다시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얘 비상계단에서 여자애랑 관계함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말하는 거지만 이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연들은 꽤 많이 와요. 근데 뭐 걔가 막 담배 펴요, 걔가 막 문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 때렸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뭐 너무 괜찮다, 뭐 만나봐요, 이런 걸 바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제가 그 남자분 보고 와 진짜 개쓰레기다 진짜 막 하면서 막 욕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둘 다 안 할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는 거 보면은 본인도 뭔가 찝찝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만나지 마세요. 화를 낸 거는 죄송해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답을 남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바라지 말아주세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리송하고 그래서 보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답이 있는 그런 사연이잖아요. 이거는 안 만나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났네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전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제 고민이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댓글에서 와 진짜 사이다다, 와 진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영상 키기 전에 이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이다를 뱉는다, 티 100%를 말하는다, 이런 거에 취해서 좀 더 심하게 그런 쪽을 말하는 건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그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앞으로 고민 상담을 할 때 그런 걸 항상 얘기하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모습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구가 제 뒷담을 깠다는데 앞에서는 누구보다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친구로 두는 게 맞나 싶네요. 근데 일단 이 소문의 출처가 어딘가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본인한테 잘해줬으면은 그 소문이 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문의 출처를 확실하게 캐묻고 확실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알아본 다음에 만약에 소문이 진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손절해도 되는 거예요. 손절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막 이것만 듣고 섣불리 막 이 친구를 내팽개쳤는데 그 소문이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그러면 나는 그냥 나한테 잘해준 사람 버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문의 출처를 잘 알아보신 다음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서 무서운 영화 보는 날 무서운 거 나올 때 제 눈 가려줬어요. 뭐지 이건? 자랑하시는 건가? 차단할게요. 김썸님, 남사친이 저 좋아하는데 제발 저 어떡하죠? 제 친구한테 내일 저한테 고백하겠다 했대요. 저 진짜 어떡하죠, 눈썸님 제발. 너무 절박해갖고 웃기다.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싫어, 난 네가 남자로 전혀 보이지 않아. 단호한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괜히 막 친구라고 좋게 돌려서 말해주면은 오히려 더 미련을 품을 수 있어. 그냥 단칼에 그냥 끊어버려. 좋아하는 오빠가 고3이고 여친이 있는데 진짜 포기해야 할까요? 뭔 소리야. 근데 그러기엔 너무 잘생기셨음. 이분 놓치면 안 돼요.
뭘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놓치는 게 아니에요. 님은 그분 잡고 있지도 않았고 그분은 님한테 잡히지도 않았어요. 여친이 있다면서. 물론 뭐 그분한테 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직은 무죄죠. 사람 마음을 뭐 어떻게 컨트롤해. 근데 인자 있는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여친 있잖아. 뭘 그래. 냅둬. 그리고 고3이라면 더군다나. 지금 그분은 충분히 지금 많이 바쁘시고 머리 터지실 거예요. 고3이시면. 다른 분들 찾아보시는 건 어떨지. 그래도 뭐 본인이 뭐 여친 있는 거 알고 꼬리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안 그랬죠? 여자랑 썸만 타고 몇 주 지나면 재미없어져서 관계 정리하고 그러다 얼마 지나서 심심해지면 다른 여자 만나요. 네. 그러니까 뭐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진심으로 못 대하는다? 이게 고민인 거야? 근데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이렇게 못해요.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습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운하다는 감정을 너무 자주 느껴요. 어떻게 해야 안 느낄까요? 아마 인간관계에서 본인이 뭔가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물론 혼자 살면 외롭고 근데 전 진짜 너무 외로움 자주 타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 외로워요. 그리고 그거를 잘 견뎌내야지 나중 가서 누구랑 같이 있을 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너무 막 인간관계에 의지하고 어디 기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본인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짧은 글을 보고 제가 감히 인간관계에 많이 의지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지만 서운하다는 감정은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는 것부터 출발하시면은 서운하다는 감정이 많이 안 들게 되실 거예요. 전 남친이랑 좋게 잘 끝내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애매한 관계로 남으니까 미련이 너무 남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게 잘 끝낸 게 어떻게 끝낸 거지? 근데 뭐 그렇게 좋게 끝나고 미련이 나오면은 다시 그런 약간 썸 쪽으로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끝난 사람과는 더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어서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재결합을 해도 그닥 좋은 끝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애매한 친구 관계도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애매한 관계 때문에 괜히 새로운 인연을 시작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학교에서 저랑 친한 여사친이랑 같은 반인데 계속 그 여사친이 체육 시간마다 둘이 스킨십을 해요. 개싫어. 죄송해요. 너무 원색적인 비난을 해버렸네요. 잘 모르는 분인데 솔직하게 남친한테 불편하다고 해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 남친이 거기서 그냥 친한 친구인데 왜 그래? 이러면은 방학 동안 열심히 6kg 빼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하는 마음을 갖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어떡해. 아니 웃은 거는 사연이 되게 귀여워서 웃은 거고 괜찮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근데 6kg 뺀 거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뭐 남들은 뭐 못 알아본다고 해도 나는 6kg 뺀 나를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성취감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나중 가면은 몇몇 분은 뭐 오랜만에 만난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너 좀 살 빠졌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 계실 거니까 괜찮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멋지다. 전 남친이 지 여친이랑 잘 사는 게 너무 배 아파요. 왜? 진짜 모르겠어. 왜? 전 남친이 본인 바람 펴서 지금 여친 만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놀리려고 잠수 탔어요? 뭐 그런 거면 인정.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잘 사는다는 이유만으로 배 아파? 왜? 뭐 응원은 못 해주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안 들지 않나? 죄송해요. 제 가치관이 이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내 인생 초점을 남한테 두고도 살다 보면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냥 본인이 할 거 하고 잘 살고 있으면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걱정 마셔요. 고2인데요 남친이 결혼하재요. 대학 어디 갈 거냐고 자꾸 묻는 거 보면 농담 아닌 것 같은데 뭐라 답해야 하죠? 이제 100일임. 사랑꾼인데?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 고2인데 결혼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그냥 이게 또 이러는구나 이러고 넘기면 돼요. 그런데 뭔가 좀 이런 연애 스타일이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초반에 진짜 막 다 퍼줄 것처럼 나 진짜 너 사랑해 진짜 너 이런 여자 처음이야 이런 남자 처음이야 이러고 있다가 한 100일? 150일 이쯤 가면은 식어 갑자기 지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거지. 네 남친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찐 사랑꾼이길 바랄게요. 학교 선배들 일화로 BL 쓰다가 걸렸어요. 너무 죄송해서 어떤 말로 사과를 드려야 할지 감도 안 와요. 사람은요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거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있대요. 본인 학생이어갖고 처벌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일단 사과를 드리는 건 맞고요. 어디를 가시던 간에 무엇을 하시던 간에 아까 말씀드린 형량만큼의 죄책감과 무게감은 가지면서 살아가세요.
아니 진짜 고백 공격은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심리가 뭐지? 그니까 고백은 고백이 필요 없을 때 하는 게 고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사귀는 단계로 발전을 하려고 해. 그때 하는 게 고백이지. 저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이 없는 걸 아는데 나만 저 사람 좋아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꽃다발 들고 가서 막 나도 좋아해 이렇게 하고 고백하면은 오 정말 잘생기시거나 예쁘시면은 땡큐죠. 네,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이건. 저도 지금 많이 벅찬데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요, 물론 저도 잼민이지만 저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제가 힘든 일이 생겨서 무너질 때 저를 잡아주지 않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뭐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무너졌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인가 생각해보시고 기부만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고, 왜냐면은 본인은 뭐 남들 버팀목 되어주고 감정 쓰레기통 되어줬다가 본인 무너질 때 주변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사람을 불신하라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먼저 챙기시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데 이 친구랑 헤어지면은 저에게 사랑을 줄 사람이 없어요. 우정 같은 거 말고요. 헤어지고 싶은데 사랑은 받아야겠고 좀 건강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이유는 뭐 안 좋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헤어지고 싶은데 나한테 사랑 줄 사람이 없을까봐 무서워서 못 헤어지겠다. 지금 그 마인드는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나에게 사랑을 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는 행위 같거든요. 저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이 사람한테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건지. 같이 다니는 무리의 남친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너무 빡치는데 어떡하죠? 아, 왜 이래 오늘? 이런 게 되게 많네. 어? 아, 나 남사친이 아니구나. 남친이구나. 역겨워. 죄송해요. 아, 너무 싫어 근데.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은 전 제 친구한테 말해서 남친? 이상한 사람이라고 빨리 쳐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짱남이 2.5명이에요 유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니까 3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계속 지켜만 보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짱남이 그러니까 3명이라는 거야? 왜? 어떻게? 죄송해요. 저는 동시에 누굴 좋아해본 경험이 없어서 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짱남이 제같이 좋아하는 거 아는데 스킨십, 간접 키스도 하고 저희 집도 맨날 온다고 난리치는데 이거는 썸이에요. 안돼. 느낌이 안 좋아. 제가 성격이 싸가지가 좀 없고 TMI를 자꾸 말하는데 이런 성격 고치는 법 없을까요? 크게 한번 혼나면 돼요. 싸가지가 없다, 틱틱댄다, TMI가 많다, 근데 또 말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야, 너 그 영화 봤어? 그래서 되게 재밌던데? 이렇게 하면은 왜? 그 정도인가? 내가 알기로는 저게 뭐야. 죄송해요. 본인한테 주먹질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이런 인간상이 하나 생각나가지고 일단은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그거 명심하세요. 내가 말을 하는 상황은 내가 침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일 때만 말을 한다. 제 남친이 15살인데 담배 피고 맨날 싸움짓 하고 다니고 칼빵 있는데 그리고 후배 기강 맨날 자. 남친분이 일진짱이다. 주작이죠?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살짝 웃고 가네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바꾼다면 그게 정말 나일까요? 그럼요. 더 나아진다죠. 더 발전한다. 더 성장한다. 뭐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건가요? 근데 뭐 더 나아 보이려고 이런 걸 고치면은 그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닌 게 뭐 어때? 아니 그 애초에 나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정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들 보기에 더 잘 나아지고 내 스스로도 성장한 게 느껴지고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이 안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그걸 나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발전했다고 말하는 게 맞지. 본인이 나라 생각하면 그건 나인 거예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같은 무리고 피해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본인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이 같은 무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막 나서서 그 사람을 무시할 용기는 없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요. 어쨌든 학생이시잖아요. 1년 뒤면은 반도 바뀔 거고 아니면 아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그냥 연습을 해요. 계속 같은 머리에 속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말들 일단 다 받아봐.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 저딴 사람이 나한테 주는 모욕감, 수치심 그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게 정말 해롭구나. 이런 거를 확실히 몸에 새겨버려요.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맞설 용기가 없으면 이걸 확실히 몸에 배우고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대처해야겠어. 이런 거를 확실히 학습을 하고 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공격이 아니게 돼요. 나의 인간상을 좀 더 다듬을 수 있고 누가 나한테 해로운지 알 수 있는 판별법이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전 실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누가 저 무시하거나 모욕을 준다 이러면은 맞설 수 있거든요. 이게 제 성격이 원래 이랬던 게 아니라 언젠가 당했던 모욕을 학습하라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알게 되니까 그렇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직장인입니다. 쳐죽었으면 좋겠는 X들이 너무 많아요. 약간 좀 기품 있게? 네, 그렇죠.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 꽤 많죠.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저는 살인 충동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진짜 죽이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자신한테 칭찬을 마구마구 해줘요. 그래, 눈써봐. 너가 깨를 죽여서 네 인생 망치는 것보다 그냥 네가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는 게 나아. 잘 참았어.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게 그 사람을 봐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 나 짱. 약간 이런 감정이 더 들면서 신기하게 스트레스가 사라지더라고요. 사연자분도 한번 해보세요. 전남친이 제 절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죽여. 본인 절친분이 올바르신 분이라면은 절대 그분하고 사귈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연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 알게 모르게 이런 질투심과 언짢음 그런 감정이 들어서 저한테 보내신 거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 전남친이 누굴 좋아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약간 신경 많이 쓰이는데 하물며 그게 내 절친이다? 그럼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대처도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남친이 여사친이 개 많은데 여사친들이 생각이 없는지 제가 있어도 장난치러 오고 말 걸고 그래요. 죽일까요? 죽여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부류가 이해가 안 돼요. 제 여친이 생긴 순간 여사친들은 아예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 뭐 단체로 만나는 자리, 뭐 동아리나 동창회 이런 건 당연히 이해를 하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저를 대입해보면은 내가 얘 남친이 있는 거 아는데 굳이 얘한테 장난을 친다고? 왜?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저희는 그전부터 친했는데요? 그거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상황이고 당연히 질투가 나고 신경이 쓰이지. 근데 그 신경 쓰이는 거를 그 사친분들은 모를까요? 난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남친분한테 말해봐요. 근데 이제 남친분이 아니 뭐 친구인데 왜 그래? 이러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너 배려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러면은 좋은 연애를 이어가면 되죠. 아무런 접점도 없던 애가 절 싫어한대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어떤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날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누가 날 싫어하면은 그냥 어쩌라고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저는 굳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람한테 제 에너지 쏟고 싶지 않거든요. 제 에너지가 그 사람들한테 빨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불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 막 주눅 들고 그러지 말고 잘 살아가시면 돼요. 물론 진짜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 전남친이 제 친구랑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다시 저를 좋아한다고 들이대요.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라고 물으면 안 돼요. 차야지. 나한테 이런 사연 보낼 게 아니야. 이건 고민거리도 아니야. 그냥 나는 분명히 우리 집 앞에 종량제 쓰레기 내놨어. 그래서 누가 수거해 갔어. 근데 그 종량제 쓰레기가 다시 우리 집 앞에 왔네? 그럼 어떡해요? 다시 버린다. 내다 버려요. 마음 편하게 고민 상담할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사회에서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버팀목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잠깐 말했던 거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 스스로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오히려 저는 뭔가 버팀목이 없으니까 보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한테 의지하고 버텼으면은 이 버팀목이 사라졌을 때 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 삶의 무게를 지지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닌 나니까 주체가 내가 되니까 오히려 더 뭔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고민 상담할 친구 많이 없는 거 괜찮아요. 진짜로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주체가 저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버팀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사람을 적당히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다들 오래 가려면 적당히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다 퍼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 그래갖고 옛날에 이거 관련 영상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 많이 주니까 뭔가 좀 부담스러워서 나 도망가나?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용 가능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마음의 크기가 안 맞아서 그랬던 거구나.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100을 사랑하는데 80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해라. 뭐 50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해라. 이건 너무 이상한 말 같아요.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본인도 아껴가면서 사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가 해결이 된 케이스여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연애하고 싶어요. 남친 생기고 싶어요. 유유유유유유.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 중에 박찬욱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가 있거든요. 그냥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저는 고1입니다. 아는 고3 오빠가 좋아졌는데 자꾸 헷갈려요. 그 오빠한테 장난친 적 손잡아도 뭐라고 안 하고 그 오빠가 먼저 저한테 기대기도 하는데 그 오빠도 저 좋아하는 거 맞을까요? 미안한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의 설렘만 느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짧은 글만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썸씽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좋아하면 헷갈리게 안 한다. 이게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좀 표현이 서툴러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은 본 사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먼저 기대기도 했다며 손잡아도 가만히 있는다며 이거는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을 때만 하는 그런 표식이에요. 근데도 사연자분은 지금 헷갈리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렇게 좀 연애적인 스탠스는 잘 안 보이고 스킨십적인 행보만 보인 것 같아서 딱 그 순간의 설렘만 즐기는? 근데 전 그건 잘 모르니까 제가 경솔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 결론은 쎄하다. 고1인데 성적이 노력한 만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도 점점 더 하기 싫어져요.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쓴소리 해주세요. 아니야, 이건 쓴소리가 필요 없어. 왜냐면은 성과가 안 보이는 일에 계속 노력과 내 정성을 쏟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서 쓴소리는 딱히 해주고 싶지 않고 근데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해도 성과가 안 보이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나중 가서 보면은 그게 하나하나가 다 제 재산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니야 힘들어도 되고 근데 포기는 하지 말아봐요. 시작했으면 끝은 봐야지. 인생 두세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사는 거잖아요. 한 번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든 간에 열심히 하셔서 보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굳이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은 게 뭔가를 열심히 해본 경험이 다른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험 화이팅!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밌는 사람이 되는 법.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버리기. 오래 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제가 20살 때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난 딱 30살까지만 살 거다. 난 진짜 30살 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은 지금 당장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그때는. 여한보다는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이 삶이 딱히 아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당장 죽는다 생각하면 좀 많이 아쉬워요. 20살은 이제 제가 최고로 우울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 진짜 뭐 늙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죠. 눈썹님 같은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조금 두렵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요? 진짜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뭔가를 시작할 때요 여러분 쪽팔림이랑 손가락질은 감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그걸 견뎌내는 사람만이 뭔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성공한다 이건 아닌데 친구들이 놀릴까 무섭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기 처음 시작했을 때 애들이 막 야 너 뭐 무대 가서 나무 할 거냐? 뭐 잔디 할 거냐? 이러면서 약간 놀렸고 그리고 별로 안 친한 애들은 저 보고 약간 인신공격하듯이 내가 어떻게 배우를 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고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진짜 이렇게 나대냐? 약간 이런 식의 비웃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결국 누군가가 저를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잖아요. 본인이 뭐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도전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뭘 하려면은 쪽팔림하고 손가락질은 당연히 감당을 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해서 본인이 성공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짓밟는 그러니까 일단 그냥 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해. 유튜브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해. 요즘 자꾸 내가 공부를 해야 할까? 내가 굳이 이걸 해야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다? 당연히 아니죠. 근데 공부가 인생에서 제일 좋은 보험인 건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적성을 못 찾았거나 재능을 못 발견했거나 그럴 때 제일 든든한 게 공부예요. 이거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저랑 같이 입시를 했던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물론 전 예체능이지만 그래서 제 친구들 얘기 드린 거고 내가 굳이 이걸 해야 할까? 해야죠. 다른 먹고 살 길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20살에 일본 유학 갔다가 이지메를 당해서 다 포기하고 다음 주에 한국에 갑니다. 1년 늦게 대학교 들어가도 별거 아니겠죠? 별거 아니더라. 저도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1년 늦게 학교 들어갔는데 저희가 학교 1년 늦게 들어갔다고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보다 더 많은 나이에 학교 들어간 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인생에 늦는 건 없어요. 뒤처지는 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늦은 시간만큼 나중에 더 가속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뭘 했다 해도 결국 나중 가면 좀 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속도를 찾고 본인만의 속도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즘에 당한 건 너무 마음 아프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니까 다 있고 한국에서 좋은 출발하십시오.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닌데 연애하고 싶어서 사귀는 거 괜찮을까요? 아니요. 네, 이렇게 해서 고민상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쇼츠로도 고민상담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본인 사연이 안 나오더라도 언젠가 쇼츠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제 영상 봐주세요. 그리고 DM을 받았었는데 지금 눈썹님이 짊어지고 있는 짐도 너무 큰데 다른 분들 고민상담 들어드리는 것보다 눈썹님 먼저 뭔가 스스로 케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DM을 보내셨어요. 저 괜찮아요. 제 가족 같은 친구들이 제가 사는 지역에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응원을 보여주시니까 걱정 고맙습니다.